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목소리 들리나요? 아, 네. 혹시 화면에 채팅창이 같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아, 네. 내가 듀얼 모니터 사용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저게 리모트로 걸리는 게 걸리질 않아서 살짝 멘붕 오긴 했지만, 그냥 뭐, 채팅창이 여기 띄워도 안 보이는군요. 어, 네, 일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채팅창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얘를 좀 띄워놓고. 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MR잡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맵리듀스 프로그램을 하나 실제로 돌려보는 것까지 실습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코드 라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과제를 줘서 한번 풀어보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화면 하나로 쓰니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요.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보이는 코드를 보면, 보통 그 매퍼랑 리듀서를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지금 보면 표하게 파이썬으로만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매퍼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표준 입력에서, 그러니까 명령창에서 우리가 뭔가를 쭉 쳐서 넣으면 그걸 라인으로 읽은 다음에 얘를 스트립을 하고, 뭐 스플릿 각각 그 워드로 이제 라인과 키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밸류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각 워드당 1에 매칭시키는, 그러니까 워드 카운팅을 하는 예제죠. 그래서 이런 형식의 매퍼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리듀서도 보면 뭐 똑같이 이제 읽어드려서 이렇게 쭉쭉쭉 뭐 돼 있어요. 이 코드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뭐 일일이 설명을 안 할 건데, 일단 표하게 매퍼와 리듀서를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한 다음에, 하둡상에서 하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하둡을 러닝 시키는데, 하둡을 러닝을 시키는데 지금 이 자르 파일을 풀어라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된 형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작성했던 매퍼와 리듀서, 그 다음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다 쳐가지고 뭐 이런 명령을 줘서 하둡의 맵리듀서의 모듈들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진 않고 쉽게 이 위에 보이는 MR잡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프로그래머가 실제 세팅하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었죠. 여러분들 실습해보라고 준 코드에도 뭐 디벨로퍼가 실제로 디파인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일드 부분이랑 상관이 있는 부분, 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라인별로 탭별로 끊어 스플릿하는 거, 뭐 그 정도 코드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MR잡이라는 것들, 이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펑션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쉽게 하둡의 맵리듀스 모듈들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로 짜는 하나의 템플릿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 슬라이드는 이미 설명을 했었고요. 일단은 하둡에서 하둡 스트리밍을 컨트롤하기 위한 맵리듀스는 기본적으로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해줄 템플릿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참고 자료로 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다가 설명하겠죠. 거기 가보면 이제 제이슨 프로토콜 사용을 해서 뭔가 인풋 아웃풋 파일을 가져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이슨을 왜 사용하느냐 하는 거는 이 그 맵리듀스 자체가 자바로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프로토콜 제이슨 프로토콜 사용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뭐 자바로 된 프로그램만 돌릴 수 있냐면 그렇지 않죠. 우리 이미 파이썬으로 작성해서 돌렸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도록 이제 맵리듀스를 돌리는 데서 있어서 필요한 API 그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듈에서 제공을 하는 펑션들을 콜을 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언어로 래핑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언어를 이렇게 쌓아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파이썬이나 펄이나 뭐 루비나 뭐 아니면 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mr잡이라는 클래스 자체가 결국은 맵리듀스 그러니까 하둡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API를 담고 있는 클래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mr잡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크게 그 mr잡을 상속을 받아서 맵리듀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스텝이 하나만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스텝이 여러 개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제 이 코드는 그 워드 카운팅을 하는 코드인데 일단 mr잡에서 mr잡을 인풋을 한 다음에 보면 이 클래스가 mr잡을 상속을 받고 있는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mr잡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요. 거기 이제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걸 안 올려줬구나. 이거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내가 올려줄 텐데 그리고 뭐 구글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여러 사이트에 올라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뭐죠? 이 다큐멘테이션 화면 뜬 거는 보이나요? 네. 스위칭은 안 해도 되는군요. 지금 여기 이제 그 mr잡에 대한 다큐멘테이션 뭐 0.7.2 버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템플릿에 대해서 뜯어와서 설명을 해줄 텐데 지금 보면 뭐 mr잡이란 뭐냐 뭐 이런 설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mr잡을 사용해서 뭐 네가 짜는 first job 이렇게 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러닝 시킨지 우리 이미 러닝 시켰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퓨어 파이썬을 짰을 때는 우리가 하둡에서 어떤 게 매퍼다, 어떤 게 리듀서다, 뭐 이런 걸 명령어를 칠 때, 명령을 줄 때 일일이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mr잡을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파이썬 파일을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파이썬 이렇게 치고 우리가 짠 프로그램 파일명 치고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실습을 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되고 뭐 컨셉 같은 것들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뭐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리소스를 주면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본인의 문제를 해결을 할 때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찾아서 하면 되고 결국은 뭐라 그럴까 어떤 분야의 지식을 넓힌다는 거는 여러분이 필요한 일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 지식이 많아지겠죠. 찾아보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게 횟수가 계속 반복이 되면 안 찾아봐도 외워지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빨간 줄만 그어가면서 뭐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줄 부분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싱글 스텝 잡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 그 다음에 멀티 스텝 잡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내가 설명할 부분에 있는 것들은 mr잡이 제공하는 펑션들 중에서 mapper라는 함수 그
그다음에 뭐 컴바이너, 리듀서 이렇게 세 가지가 코드에 언급이 돼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 밑에 인제 그 스펙을 찾아보면 매퍼 이닛이나 컴바이너 이닛이나 뭐 이런 이제 아주 뭐 세밀하게 뭔가 데이터를 우리가 그 쿠킹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해서 얘를 돌리는 데 있어서 디폴트로 그러니까 맵리듀서는 자바로 구현이 되어 있는 이미 하나의 커다란 클래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앱 그 클래스 이름 mr잡인 거고요. 근데 mr잡이 우리가 가만 냅두면 그대로 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얘가 가지고 있는 매퍼 함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를 시키는 거죠. 우리 로직에 맞게 그 펑션을 변형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형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우리가 얘를 상속받은 다음에 이 세 개의 펑션만 오버라이드를 하면 나머지 구현되어 있는 그 클래스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은 건드리지 않은 함수들은 그대로 얘네 그 디폴트 값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맵리듀스 들어서 맨 처음에 봤던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모듈들이 이미 하도 깔면 돌아가는 상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함수들이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ML잡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의 의도대로 돌도록 이 부분만 코드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오버라이딩 시켜서.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내가 이따가 같이 올려줄 테니까 뭐 참고할 사람들 참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라인별로 뭐 어떤 그 의미에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내가 이거 지금 그 강의 자료 막 올리면서 보니까 얘를 카운트 레이팅스 싱글 스텝 이렇게 돼 있어. 뭐죠? 영화 평점 하던 거 그 예제를 막 생각하다가 내가 파일 이름을 이렇게 주는 바람에 여기 이름은 여기랑 맞추면 되는 거고요. 뭐 안 맞춘다고 안 돌진 않는데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 이름 그대로 파이썬 명령어 줘서 돌린 그 실행 화면이 있어요. 슬라이드에. 그래서 지금 올리다 봐서 오류를 발견하긴 했는데 얘를 막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뒷부분에 실행까지 다시 시켜야 돼서 그냥 냅뒀는데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내가 고쳐서 얘랑 맞춰가지고 다시 슬라이드 올려줄 테니까 뭐 마이너하긴 하지만 눈에 띄니까 뭐 얘는 왜 이름이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MR 잡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게 되는 방식이 가장 코딩을 조금 해도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퓨어 파이썬 코드로 짜는 것처럼 맵리듀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트리밍을 제공을 하는 상위 클래스인 MR 잡을 상속을 받아서 거기는 대부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입맛에 맞춰야 되는 부분만 고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인풋 받고요. 그 다음에 상속 받아서 지금 여기는 이제 워드 카운팅 하는 거니까 워드별로 그러니까 워드별 어커런스를 보이는 만큼 하나씩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코드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개의 펑션을 오버라이딩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아규먼트가 그 파라미터가 세 개가 나오죠. 근데 매퍼의 파라미터를 보면 셀프 돼 있고 그다음에 언더바 돼 있고 라인 이렇게 돼 있어요. 셀프 파라미터는 클래스 내의 모든 펑션 첫 번째 파라미터 셀프로 이렇게 주는 게 디폴트입니다. 셀프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언더바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얘가 none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쓴다라는 얘기죠.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왜냐면 지금 이렇게 매퍼랑 컴바인 리듀서 그러니까 MR잡이 제공하는 펑션의 아규먼트 첫 번째 셀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 세 번째는 밸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매퍼가 하는 일은 주로 뭐 텍스트로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읽어서 키와 밸류를 일드시키는 이렇게 아웃풋을 이렇게 내는 게 매퍼의 역할이기 때문에 매퍼 펑션에서 두 번째 아규먼트는 언더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들어올 때부터 키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물론 우리 구조상에서 얘기할 때 매퍼 앞에 있던 컴포넌트가 키로 잘라서 준다고 했는데 여기선 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인풋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부터 시작해서 키는 처음에 매퍼가 이제 어사인 한다. 의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매퍼, 컴바이너, 리듀서 뭐 이거는 이제 원래 그 MR 잡이 제공하는 이름이고 아규먼트들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디파인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키랑 밸류, 여기에서 키랑 밸류 값을 어떻게 줄 건가를 디파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퍼가 라인별로 읽어드린 다음에 얘를 워드로 잘라서 그 다음에 1드 하기는 매퍼의 아웃풋으로 내놓는 값은 뭐냐면 워드를 로어 소문자로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소문자 구분을 하면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데 뭐 my란 my가 문장 앞에 와서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거랑 문장 중간에 있어서 그냥 소문자 m으로 되어 있는 my랑 둘 다 똑같이 카운팅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소문자로 맞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들을 할 때 워드를 그대로 뱉는 게 아니라 대문자인 걸 소문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value는 1로 output을 낸다라는 거죠. 컴바이너랑 리듀서는 로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컴바이너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뭐 실제로 엄청 큰 정말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정말 여러 개의 분산 환경에서 분산 노드상에서 할 때 그 네트워크에 대한 오버헤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컴바이너 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이 과목에서 진행을 할 때 컴바이너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듀서 같은 경우에는 얘가 키값, 밸류 이렇게 키, 워드, 그 다음에 1, 카운트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이 중간에 셔플 앤 솔트라는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얘가 받을 때는 이미 여기에 카운트로 돼 있어요.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카운트로 뭐 이게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단일 1이 들어오는 거고 앞에서 이 예제 우리가 맵리듀스 배울 때 그 워드 카운트의 데이터 변경하는 슬라이드들 있죠. 그게 머릿속에 넣고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my라는 게 만약에 3번 나왔으면 여기는 1, 1, 1, 1이 3개 들어간 리스트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고 reducer는 얘를 my에 대해서는 1, 1, 1을 더해서 3 이렇게 내뱉는 게 reducer의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코드는 이렇게 가고 그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현할 건가의 모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MR 잡을 상속을 받아서 여기서 정의하는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 한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그 하이퍼링크 달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하이퍼링크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 가보면 이렇게 각각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 스펙이 들어가 있어요. MR잡의 매퍼는 파라미터 키와 밸류를 받아온다. 키랑 밸류랑 다 인풋에서 처음 받는 거니까 인풋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 값들은 아마 넌이 될 거다. 뭐 이런 아까 언더바로 넌으로 그 매퍼에서 키 값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풋할 때.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 중간에 읽다 보면 제이슨 인코더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왜 갑자기 제이슨이 나오냐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매퍼, 뭐 리듀서 이런 것들 다 자바 테크놀로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제이슨 프로토콜 통해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좀 더 자세히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리듀서에 대해서도 파라미터 보면 키 값은 매퍼에 의해서 읽을 때는 값이 키로 들어온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를 어떻게 낼지는 우리가 코딩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리듀서에서 밸류로부터 온 밸류스에 해당이 돼 여러 가지 그 모든 밸류 값들을 계산을 해서 어떤 하나의 아웃풋을 낼지가 우리가 코딩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링크에 가보면 아까 봤던 매퍼 이닛, 뭐 리듀서 이닛, 뭐 그다음에 뭐 컴바이너나 뭐 그런 것들 전부 이제 펑션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어요. 만약에 뭔가 구현을 하다가 매퍼랑 리듀서 사이에
뭔가 좀 정교한 부분까지 우리가 건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가서 MR잡이 제공하는 각각의 펑션에 대한 스펙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앞에 설명한 건 인제 이 MR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두 번째 보다 보면 뭐 못 보던 코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일단은 Re라는 걸 임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e를 임포트한 다음에 re.compile, Re가 제공하는 컴파일 펑션을 부르는데 그 안에다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적어 놓고 있죠. 그다음에 뭔지 모르는 상태로 읽어보면 Re의 컴파일 부르면서 얘를 파라미터로 넘겼는데 여기 이 문자 자체를 word underbar Re라는 컨스턴트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스턴트가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으로 이제 치환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부분은 regular expression이란 게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빅데이터 영역이기 때문에 쓴다기보다 파이썬에서 이 regular expression이라는 걸 제공을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이 맵리듀서 코드들에서 얘가 하나의 그 공식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워드 array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나중에 읽어보면 워드 array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find all에서 라인으로 받아들여서 워드 array에 이렇게 넘겨주는 거는 한 라인을 부서뜨려 가지고 워드로 낱낱이 자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R라는 거는 regular expression 약자인데 파이썬에서 뭐라 그럴까 컴파일링 할 때 쓰는 이렇게 그 토큰처럼 잘라내서 그 각각의 잘라진 토큰에 대해서 패턴을 매칭시키는 뭐 그런 작업이 필요하면 이런 이제 패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패턴을 정의할 때 쓰는 규칙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그 패턴이 regular expression이라는 수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뭐 수학에서 쓴 수식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한번 읽어보자면 물론 이제 이 부분도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리 내가 레퍼런스 아리에 대한 레퍼런스는 뒤에다 붙여놨어요. 제가 슬라이드에.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면 이제 일단 그 뭐 이거 얘를 이렇게 compile이라는 펑션을 갖다 쓰려면 일단 RE를 인풋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E에 컴파일을 쓰는데 여기 보면 따옴표 안에 A부터 Z까지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각진 괄호 이 괄호가 의미하는 거는 센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뭔가의 셋이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 셋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템은 A부터 Z까지의 알파벳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돼 있는 거는 플러스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스테리스크 별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플러스 붙이면 one or more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란 뜻이고 여기다가 아스테리스크가 붙으면 zero or more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뜻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 이상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열을 이게 스트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부터 Z까지 아무거나 올 수 있고 A부터 Z까지 하나만 A만 오거나 아니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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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오거나 A, B, C, D부터 해서 Z까지 다 오거나 어쨌거나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스트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하나 컴파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compile에 이렇게 하면 이 주어진 패턴에 따른 컴파일 결과를 패턴 객체로 리턴을 하는 함수가 컴파일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얘가 하나만 이렇게 딸랑 쓰이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컴파일한 결과에 대해서 매치를 시킬 수도 있고 아까 앞에서 봤던 코드처럼 find all를 사용해서 그 패턴에 부합되는 모든 워드를 다 찾아내는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매치 펑션 어떻게 쓰냐면 P가 이걸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컴파일 될 수 있는 패턴을 P라는 객체에다가 어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걔가 파이슨이라는 스트링을 줘서 이게 이 패턴에 매치되니 이렇게 묻는 게 p.match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p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스트링이 여기 주어진 그 regular expression에 부합하는지를 물어서 그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파이슨은 보면 여기서 정의한 게 뭐죠?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스트링이다 라는 거죠. 얘는 그거에 부합하죠. 부합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프린트 m을 하면 매치 펑션이 하는 일은 얘가 부합이 되면 부합된 그 객체 주소값을 넘겨요. 그러니까 그 객체 자체 주소값을 넘기니까 파이슨의 p는 얘고 컴파일된 이만큼이고 얘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얘가 매치가 되느냐 해서 m에 어사인한데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매치 옵젝트에 대한 주소값이 리턴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 주소값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건 아닌데 뭐 우리가 뭐 뭔가 스트링을 주고 find 할 때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색할 때 매치 펑션 쓰겠죠,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 이번에는 3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어진 패턴은 A부터 Z까지 알파벳으로만 구성이 된 스트링이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패스워드 만들 때 뭐 그 패턴 주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매치시켜보고 안 맞으면 자 다시 쳐라. 이렇게 하겠죠. 뭐 그런 거를 할 때 이런 그 regular expression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이 들어가 있으니까 매치가 안 되니까 얘가 매치된 패턴에 그 오브젝트 어드레스를 넘긴 게 아니라 매치가 안 되면 none 값을 넘기기 때문에 프린트해서 m 하면 none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regular expression인데 이걸 하자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아까 템플릿으로 쓰고 있는 네. 템플릿으로 쓰고 있는 그 코드를 이해하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상에서 나오는 find all 펑션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앞에 이제 컴파일에서 이번 똑같이 A부터 Z까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스트링이 하나의 패턴으로 주어졌고요. 그 패턴에 부합하는 주어진 파라미터들을 다 찾아서 리턴을 하는 게 p.findall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p.findall의 life is too short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적용을 시키면 인풋으로 받으면 얘가 뱉는 거는 life is too short 이렇게 각각의 스트링들의 리스트를 얘한테 리턴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ind all은 정규식과 매치되는 모든 단어들의 리스트를 리턴을 하는 함수가 find all 함수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코드 템플릿은 아니지만 뭐 결국 템플릿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주어진 정규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뒤에 먼저 한번 가보죠. 지금 이 regular expression에 관련된 이제 참고 사이트인데 여기를 가서 한번 왜 안 가지나요? 지금 보면 이제 이게 regular expression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역시나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외울 수도 없고 지금 보면 이제 각각의 이 스페셜 캐릭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 조합이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뭐 그런 것들을 쭉 설명돼 있는데 한참 쳐다봐도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여긴 이제 영문이고 조금 간단하게 한글로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긴 이제 전부 다 있진 않은데 일단 찾아볼 때 여기부터 찾아봐서 필요한 부분 찾으면 여기 참조하면 되고 없으면 그 영문으로 돼 있던 저 사이트들을 참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뭐라죠? 세 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뭐 해보다가 본인들 그 문제 가지고 코딩 하던 중에 저런 레귤러 익스프레션 좀 더 리파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찾아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렇고 다시 그럼 이제 여기 돌아와서 네 여기서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파이썬에서 대문자로 이렇게 선언하면 컨스턴트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컨스턴트 원래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튼 뭐 이게 매크로처럼 쓸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치환이 되는 형태로 그렇게 코딩이 돼 있어요. 근데 치환이 돼 있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한 라인에서 워드들을 추출해내는 모든 코드에 마치 공식인 양 이렇게 쌍으로 적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그렇게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고 써야 되니까 일단 뜻을 알고 그 다음에는 카피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거 읽어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R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 R이 그냥 스트링이 아니라 로우 스트링이라는 뒤에 나오는 이런 이제 수식들이 그냥 스트링이 아니라 로우 스트링 노테이션이라는 의미로 붙이는 하나의 프리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스트링이란 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백슬래시에는 뉴라인 캐릭터죠. 그래서 얘를 캐릭터 2개로 카운트하지 않아요. 프로그래밍 할 때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엔터키 쳤는지 체크하려면 if에서 뭐 키로 들어온 값이 뉴라인인지 뭐 그런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얘를 한 문자로 취급을 하는데 지금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이렇게 R이라는 프리픽스를 붙이게 되면 얘는 얘 따로 백슬래시 따로 N 따로 두 개의 캐릭터로 구성된 뭐 스트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라 라고 시키는 게 이제 이 R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그 각진 괄호 얘는 셋업 캐릭터스를 얘기를 하니까 하여간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뭔가 캐릭터 셋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백슬래시 W라고 돼 있으면 백슬래시 W는 이거랑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해요. 보면 대소문자하고 0에서 9까지 결국은 알파 뉴메릭 캐릭터를 의미를 하는 특수문자라는 거죠. 지금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나타내는 그런 수식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얘는 뭐 아까 얘기했죠. one or more 하나거나 그 이상 여러 개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의미니까 결국 이걸 합쳐보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하나 이상의 알파 뉴메릭 캐릭터와 그 다음에 이거 뭐 방향이 뭐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이 뭐죠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로 이루어진 스트링이다 라고 해석 가능해요. 근데 사실은 나도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뭐 별로 뭐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얘에 대한 설명이 구글 열심히 찾아도 없어요. 이걸 쫙 긁어서 구글에 그대로 검색어를 쳐도 이게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애들은 많은데 이 뜻을 설명해 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길 봐라. 뭐 이렇게 해서 보여준 게 아까 그 영어로 쭉 적혀져 있는 그 스펙 같이 된 거를 보라고 돼 있는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얘에 대한 해석이 될 만한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 얘는 무슨 의미냐면 뭐 이런 거죠.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how를 읽고 그다음 어퍼스트로피 있고 s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안 들어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이 셋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이 패턴을 봤을 때 house라는 이 워드는 패턴에 매칭이 안 되게 되죠. 얘가 find all을 하면 얘가 빠지게 돼요. 그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어퍼스트로피는 여기 이제 문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줄임말 나타내는 어퍼스트로피가 들어왔을 때 거기까지 하나 다 묶어서 원워드로 치겠다라는 패턴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거 찾는데 한 이틀 걸려, 이거 생각하는데 뭐 24시간 생각은 안 하지만, 아, 도대체 처음에 내가 생각한 거는 이게 쌍이 안 맞는 거죠. 이게 따옴표 있고, 작은 따옴표 있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얘만 이렇게 떠 있어서, 찾는데 한참 걸렸는데, 뭐 계속 보다 보니 생각이 난 건 사실 여기 파인드 올에서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 생각난 거는 이거예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 패턴을 사용을 해서 라인에 find all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 라인에 들어오는 스트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how's it going 이라는 이런 이제 문장이 들어오면 이 그 패턴의 find all을 통해서 나오는 워드의 리스트의 모습은 hows랑 it이랑 going이랑 물음표는 날라갔죠. 그죠?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포스트로피도 이 어포스트로피의 형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거를 그냥 외워라 할 수는 없으니 이걸 이렇게 찾아봤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의미가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으로 이거를 한 라인을 브레이크해서 워드로 낱낱이 뜯어가지고 리스트로 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R이라는 거를 인풋해서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이렇게 뭐 외운다기보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파이썬 기본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뭐 따로 설명은 안 그러니까 여기 if에 언더바 2개 네임 언더바에 뭐 메인 이제 이렇게 파이썬을 쓰는 거는 파이썬에서 여긴 또 파이 파일 이름 이걸로 해놨네요. 아까 이제 내가 그 상단에 붙여놓은 그 파일 이름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건 그러니까 파이썬에 이 코드의 이름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어를 줘서 이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메인으로 돌 때만 얘가 동작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안 돌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걸 누군가가 임포트를 할 때 임포트하는 것만으로 얘가 돌지는 않게 하겠다. 뭐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 뭐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죠. 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기 5분짜리 동영상 깔끔하게 설명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모르는 학생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고 5분밖에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regular expression에 대한 참고 사이트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파이썬에서 클래스 상속받고 이런 부분에 약한 학생들은 지금 여기 들어가 보면 파이썬의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길지 않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한 학생들은 여기 가서 확인을 하고 클래스 부분을 보충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코드는 이제 워드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임의로 그냥 그 아무 문서 하나 적혀져 있던 텍스트 이렇게 쭉 치고 텍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름 엉뚱한 이름 들어가 있긴 한데 파이썬에 아까 봤던 그 코드 그 파이썬 파일에 그 다음에 test.txt 이렇게 하면 로컬에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둡에 맵리듀스를 하둡에 있는 모듈 돌린 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돌리게 되면 쭉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아까 봤던 이 텍스트에서 여기는 뭐 양이 정말 적으니까 뭐 대부분 1 아니면 2 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쭉 아웃풋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따라가면서 코딩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코딩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싱글 스텝이라는 거는 맵리듀스상 한 번만 돌리는 잡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싱글 스텝 MR 잡을 돌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신경 써서 코딩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제이자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어디만 고치면 되냐면, 물론 뭐 클래스 네임이나 여기 이런 클래스 네임 바꿔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는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뭐 이걸 항상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영화 예제에서 할 때도 이걸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 한 라인 쭉 읽은 다음에 뭔가 워드별로 다 떼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얘도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결국은 뭐 여기도 이제 어, 리바이즈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부분 말고는 여기 컴바이너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없어도 돼요. 매퍼랑 리듀서 한 쌍만 있으면 그걸 싱글 스텝 MR 잡이라고 얘기를 하고, 싱글 스텝 MR 잡을 돌리는 코드의 모양은 지금 이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퍼에 셀프 언더바 라인 오는 것도 다 고정이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포문부터 일드까지 이 두 라인, 물론 이게 두 라인만 짜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좀 더 복잡한 로직이 필요하면 여기가 로직이 들어가는 거고, 리듀서의 로직 이렇게 들어가고, 딱 이렇게만 짜면 웹 리듀서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MR잡이라는 인터페이스 API를 하둡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싱글 스텝 잡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패턴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영화 평점의 분포, 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평점별로 별 개수별로 한 개짜리 몇 개, 뭐 두 개짜리 몇 개, 뭐 이렇게 했었죠. 그 카운팅을 하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고 따라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코드랑도 비교를 해보면 앞에 코드가 틀린 점은 뭐냐면, 앞에 코드 매퍼 리듀서 펑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매퍼 리듀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렇게 스텝에서 MR 스텝인데 매퍼는 얘야, 리듀서는 얘야 이렇게 매핑해주는 코드를 쓰지 않더라도 같은 이름의 오퍼레이션을 그냥 오버라이드 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매퍼 리듀서 이게 그냥 MR 잡에도 펑션 이름 매퍼 리듀서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얘를 상속받은 다음에 여기에 바디를 채웠으니까 당연히 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덮어쓰기가 된 거죠. 그래서 굳이 그 하드웹 모듈한테 얘가 매퍼야, 얘가 리듀서야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도는데, 지금 이 코드에서는 매퍼 이름을 map underbar get underbar ratings, reduce count ratings로 다른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매퍼인지 리듀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매핑해서 그 스텝으로 묶어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텝스의 셀프, 첫 번째 파라미터 무조건 셀프고, 리턴을 하는데 mr step이라는 함수의 아규먼트는 각각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 그대로 MR 스텝에 해당이 되는 오퍼레이션들한테 이 코드 상에서 우리가 정의한 오퍼레이션 명칭을 이렇게 매핑을 시켜줘요. 셀프 이 클래스의 map get ratings다. reduce count ratings는 reducer다. 뭐 이렇게. 그러고 여기는 네모난 꺽쇠 이렇게 return 이렇게 하는 거. 뭐 그 부분 빼고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죠. 여기서 뭐 그 regular expression 안 쓰고 있기 때문에 R이 인풋 하는 거 없고, 나머지는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직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손으로 적을 수 있으면, 파이썬 얼추 알면 이거 이렇게 코딩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코딩을 못하면 그건 이제 파이썬이 약한 거니까 파이썬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고, 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한 라인을 얘가 지금 그 인풋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탭별로 이렇게 스플릿이 되어 있는 탭으로 뭐죠?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CSV 파일을, 우리 CSV 스타일의 파일을 읽어 드린 거니까 얘를 라인을 탭으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위에 뭐 얘는 뭐 유저다, 무비 아이디다, 레이팅스다 뭐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죠. 지금 데이터 파일 상에서는. 그러니까 스플릿을 해서, 스플릿을 한 라인 읽으면 스플릿하면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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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거니까 각각의 스플릿된 것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차례대로 매핑이 될 거고 매퍼가 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레이팅별로 occurrence 몇 번인지 알고 싶은 거니까 레이팅 별 1개짜리 한 번, 2개짜리 한 번, 보이는 대로 이제 이 한 라인당 레이팅 읽어서 1 무조건 적어서 뱉는 거죠. 그러면 리듀서가 하는 일은 키값, 레이팅하고 지금 이거 읽어드려서 이거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여기 로직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봤던 그 싱글 스텝의 템플릿에서 별로 벗어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매퍼 리듀서 이렇게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른 이름을 줘서 좋은 거는 이 문제가 풀고자 하는 도메인을 잘 나타내죠. 이렇게 이름을 쓰면 이거는 레이팅별로 모으는 거구나. 그 다음에 얘는 아카운트 레이팅을 그러니까 레이팅스 카운트를 해서 그 결과를 내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봐도 얘가 하는 일이 뭔지가 오퍼레이션 명칭에 더 나타나니까 뭐 이렇게 써서 좋은 점은 그거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에 그냥 매퍼 리듀스 이렇게 쓰면 이거 안 써도 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뭐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싱글 스텝일 경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 스텝 MR 잡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는 워드 카운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카운트 개수가 많은 애를 찾는 거예요. 그걸 하는 이제 그 맵리듀스 프로그래밍을 짜겠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퍼가 하는 일은 아까처럼 워드별로 1 찍어주는 거고 컴바이너 하는 거는 카운트 세. 그러니까 매퍼 컴바이너 리듀서까지 똑같아요. 아까 봤던 코드랑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일을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원 스텝을 돌렸을 때 나오는 거는 각각의 워드별로 몇 번 나왔는지에 대한 카운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 더 리듀서를 하나 더 돌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스텝 1에서는 아까 봤던 매퍼 컴바이너 리듀서 이렇게 하나 묶어서 MR 스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멀티 스텝의 경우에는 매퍼랑 컴바이너 리듀서 여기도 뭐 이름이 틀리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름이 이게 매퍼 컴바이너 뭐 리듀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한 잡, 그 다음에 뒤에 또 한 잡 이렇게 되니까 매퍼 리듀서 쌍으로 생각을 했을 때 리듀서 2번 나오면 얘는 잡이 이제 2번 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똑같이 리듀서 매퍼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MR 스텝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스텝일 경우에 그 스텝스라는 오퍼레이션에서 리턴에다가 각각의 MR 스텝 선언을 하고 각각의 매퍼나 뭐 컴바이너 없어도 되고 매퍼 리듀서 뭐 그다음에 리듀서 뭐 이렇게 가겠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스텝 1에서는 워드별로 카운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스텝 2에서는 이 워드 카운트에서 맥스 값을 가지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아주는 로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워드 카운트의 페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사실 여기서는 보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죠. 그 앞에서의 리턴을 했을 때는 워드별로 카운트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썸을 앞으로 오고 그다음 썸 그 카운트의 썸 그러니까 그 여기가 각 워드별로 몇 번 나왔는지인데 앞에서의 로직은 보면 리듀서가 아웃풋을 내는 거는 각 워드가 키 카운트의 썸이 밸류였어요. 그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돼 있냐면 똑같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 키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뱉고 있는 게 그 횟수 카운트의 썸하고 워드의 페어를 밸류로 뱉어내고 있어요. 리듀서가. 그러면 여기 리듀서에서 받는 거는 키 없었으니까 키 안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 뱉은 거 그 카운트의 밸류 이렇게 뱉은 거죠. 왜 그거 순서를 두 개를 뒤바뀌어서 받겠어요? 받는 이유는 여기서 아까 얘가 이렇게 뱉은 걸 중간에 리듀서에 한번 뜰 때 셔플링하고 소팅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워드별로 소팅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큰 수를 구한다라는 게 여기서 맥스를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별로 소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드에 sum count 넣는 게 아니라 sum에 count word 이렇게 넣는 거는 얘별로 소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셔플링이나 소팅은 맵리듀스에서 자동으로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맵퍼 셔플러 소트 이런 식의 펑션 없어요. 외부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별로 소팅을 하고 싶으면 얘를 앞에 키 값처럼 그렇게 해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치 이제 키가 카운트, 밸류가 워드 이렇게 뒤집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는 이유는 이거 카운트별로 소팅 쫙 한 다음에 제일 큰 거를 찾겠다라는 거니까. 이해 가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맨 끝에 찾는 거는 지금 결국은 하나만 나오게 되겠죠. 리턴을 받는 값이.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저 코드를 돌려보면 아까 내가 막 임의로 쳤던 그 텍스트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번 나온 더다.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겠다고 하는 데이터 분석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제출을 한번 했는데 그냥 아직까지 다 그걸 이제 하나씩 열어서 보자. 내가 대략 훑어봤는데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과제를 기한을 한 번 더 열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이해하고 그 다음에 뒤에 과제 2개를 하면서 아마 이해가 될 텐데 그렇게 이해가 되면 아마 여러분 걸 바로 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과제 2가지 나가는 거 해보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데이터 분석 로직이 맵리듀서로 돌릴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수정할 사람은 수정을 하고 그래서 다시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과제는 지금 이거예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평점별로 별 1개 받은 영화 몇 개, 별 2개 받은 영화 몇 개, 그거를 개수를 세는 거였죠. 이번에는 각 영화별로 받은 평점 횟수를 산정하는 맵리듀스 프로그램 작성을 하면 돼요. 똑같이 유다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앞에 이거 얘 같은 경우에 이건 인풋이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각 평점별로 평점 1 받은 영화 몇 개, 2 받은 영화 몇 개, 3 받은 영화 몇 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는 영화별로 몇 번의 평점을 받은 이게 그러니까 별표의 평균이나 그런 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얘가 983번 영화가 평점을 2 한 번 받고 3 한 번 받고 4 한 번 받았으면 얘는 3, 3번 받았다 이렇게 찍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D 983번 영화 15회의 레이팅을 받았다 라는 걸 이렇게 찍으려면 이 코드에서 딱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그대로 놔두고 정말 딱 한 단어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미 감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했다면 돌려본 데까지 5분 안에 돌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거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멀티 스텝으로 짤 수 있는 예제인데 평점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으로 각 영화의 아이디와 평점 횟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짜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평점 받은 횟수까지만 짜는 게 스텝 1이었죠. 근데 거기다가 reduce 한 번 더 적용을 해서 얘를 오름차 순으로 각 영화의 아이디와 평점 횟수를 출력하라 이렇게 하는데 약간 틀린 거 보이죠? 아까 여기서는 횟수가 8, 22, 39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8이라고 해도 00008 이렇게 찍히게 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팁을 주자면 일단 이 두 번째 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멀티 스텝 MR 잡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 리듀스가 2번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첫 번째 스텝은 과제 3-1과 똑같아요. 과제 3-1은 그 앞에 있는 예제에서 하나 바꾸면 된다 얘기했죠. 근데 거기다가 세컨드 스텝에서는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죠? 첫 번째 스텝에서 나오는 거는 각 영화별로 몇 번
레이팅 받았던 횟수가 나와요. 두 번째 스텝에서 해야 되는 거는 그 횟수별로 정렬을 한 다음에 오름차 순으로 그래서 프린트하는 거 뭐 그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트리밍에서는 아까 여기에 숫자들이 얘가 숫자로 보이지만 어차피 이거 스트리밍 데이터로 인식하기 때문에 얘가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에요.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뭐 엑셀에서 얘가 숫자인 걸로 인식을 해서 소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게다가 이제 스트링인데다가 이게 영화마다 자릿수가 틀리기 때문에 자릿수를 가장 많은 레이팅을 받은 그 레이팅 횟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맥시멈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릿수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맞춘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스트링의 캐릭터로 보고 소팅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릿수가 틀리면 예를 들어 8이 뭐 4325보다 8이 더 큰 걸로 인식될 수가 있죠. 첫째 자리에 봤을 때 아스키 코드 값이 8이 4보다 크니까 그렇게 치면 8이 4000 얼마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릿수를 5자리 기준으로 그것보다 자릿수 작은 숫자들은 횟수들은 그 앞에 남는 자리를 다 0으로 채워줘서 걔들을 스트링 상태로 놓고 소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자리를 스트링에서 제공하는 제로로 채우는 제로 C필 함수를 사용을 해서 채워야 돼요. 근데 그 함수를 그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면 여기 가서 찾아보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 어디서 또 찾아 헤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팅별로 정렬을 하려면 하드웨어 리듀스 메커니즘에서 그 정렬 자체를 우리가 코드로 짤 필요 없어요. 그죠? 자동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신경 써서 뭘 조정해 줘야 되는지를 앞에서 이미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은 사람 알아들었을 텐데 그래서 어쨌거나 과제 3-1이라고 3-2를 언제까지였죠? 토요일 11시 59분까지 토요일 자정 직전까지 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로 여러분 그 맵리듀스 적용해서 풀겠다는 문제 데이터 이렇게 변환하는 거 돼 있는 거를 그 시간까지 열어줄 테니까 이 과제를 하면서 뭔가 수정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사람은 그거를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월요일 날 보고 일괄적으로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 질문하세요. 일단은 채팅창으로. 오늘 수업한 내용이든 뭐 과제 나간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제 나간 거 어떻게 할지는 뭐 설명 다 하기는 했는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질문 없는 사람은 나가도 됩니다. 이거 다 한두 시간이면 가능한데 왜 과제 기간 더 필요한 일요일 설정 안 된 사람들 뭐 오늘 목요일이죠. 뭐 일단 과제 기한 일요일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뭐 큰 문제 아니니까 일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각자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작성한 것도 그럼 일요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거기까지 하고 네.
또 뭐 질문할 거 45분까지 수업이니까 난 45분까지는 기다리고 있을 거니 질문할 사람들 질문하세요. 아, 조인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해놓은 것 중에 조인을 걸어야 되는 것들은 지금 여기 맵리듀스로 풀기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인이 필요 없는 지금 보면 되게 프리미티브한 문제들에 대한 답만 내고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묶어서 할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웹리듀스 잡을 그 위에서 여러 개로 묶어서 돌리게 하는 게 일단은 하이브라는 그 프로그램 사용해서 할 건데 하이브에서는 사실은 또 그 로직 자체가 RDB에서의 SQL 쿼리와 비슷하게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SQL 쿼리 상에서 생각했을 때 두 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조인을 걸어서 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맵리듀스 잡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단일한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민호 학생 조인은 바꾸란 얘기예요. 바꾸면 되고 최아람 학생 지금 윈도우에서 당연히 설치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윈도우에 리눅스 위에 하둡에 그 위에 MR 모듈 깐 거예요. 그죠? 그런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윈도우에서 내가 그 설명 적었죠. 예를 들어서 파이참에서 코딩 하라고 얘기를 했죠. VI 에디터가 영 손에 안 익으면 그 굳이 VI 에디터를 지금 뭐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VI 에디터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이참에서 윈도우에서 코딩을 해도 아까 봤던 MR잡이 임포트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MR잡은 윈도우에 설치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지금 하둡 자체도 하둡이 윈도우에 돌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중간에 리눅스 환경을 깔고 그 위에 하둡을 깐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 하둡은 윈도우에서 안 돌아요. 리눅스에서 돌게 돼 있고. 그럼 뭐 우리가 리눅스 머신에 있으면 거기다 바로 돌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같이 설치된 거 아니다라는 거고. 맵리듀스 그래프 그릴 때 두 개가 조인되었다고 가정하고 뭐 그 파일 하나에 다 그 인풋 파일의 구성을 그렇게 바꾸면 되겠죠. 만약에 꼭 굳이 그 두 개의 하이브리드한 정보가 들어오는 걸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라면 그 조인하던 거 말고 그냥 그 데이터 그냥 싱글 데이터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바꾸던가. 연희원 학생 질문 2033년부터 데이터밖에 없어서. 지금 맵리듀스 실습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지금 워드 카운팅 하는 거 텍스트 파일 조만큼 넣고 돌리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즈는 뭘 어떻게 해도 하둡에 올려서 돌리면 로컬에서 도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정도로 별로 크지 않은 데이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맵리듀스 실습하면서 얻고자 하는 거 뭐냐면 MR잡을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하는 형태에 적응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맵리듀스 성능의 효과를 보기 위한 거 뭐 그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주피터에서 했던 데이터 분석은 사실은 뭐 뭐랄까 그 데이터 분석에 효용 가치가 있든 없든 좀 스팬이 넓은 거였어요.
그죠? 뭐 이렇게 넓게 봐서 뭐 이거랑 이거랑 상관이 있을까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MR잡은 되게 아토믹한 오퍼레이션이지만 많은 데이터에 훅 돌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하드볼 써서 우리가 복잡한 문제 풀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간단한 것만 풀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의문이 생길 텐데 그 복잡한 문제들은 MR잡이 여러 개를 묶여서 돌아가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머리 많이 쓰면 MR잡들을 막 촘촘하게 멀티 스텝으로 엮어서 하면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코딩할 때 이렇게 맵리듀스 레벨까지 내려서 잘 작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맵리듀스가 제공하는 그 스텝들을 쿼리 형태로 여러 개를 묶어서 뒤에서 다시 우리가 주피터에서 했던 그런 레벨의 문제들을 풀 거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주는 쿼리들은 결국 맵리듀스의 하부 모듈로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실습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정도 스텝으로 풀릴 거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좀 상위 레벨에서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맵리듀스 실컷 배웠으니까 모듈에 대해서 하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 하부 레벨에서 짜는 것도 한번 할 필요 있어서 지금 실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려고 미니 프로젝트로 설정을 했던 그 질문들은 대부분 맵리듀스에서는 그걸 질문을 잘게 쪼개서 그 잘게 쪼갠 질문 하나마다 맵리듀스 잡 하나씩 할당되게 되는 형태겠죠. 그러니까 맵리듀스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뭐 이거 순으로 정렬해서 최대값을 구해봐라.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과제로 나간 3-1, 3-2를 혼자 스스로 푼 다음에 그 정도 레벨에서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본인들이 각자 잡은 미니 프로젝트 스콥 안에서 어떤 게 있을지를 다시 생각해서 고치라는 얘기예요. 최종 프로젝트 결과랑 안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종 프로젝트가 뭘지는 고민할 필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익숙한 데이터가 주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했던 과제들이니까 그 과제 데이터에다 대고 맵리듀스 잡을 돌릴 수 있는 질문을 찾으란 얘기예요. 최종 프로젝트 지금 이렇게 하면서 뒤에 피그 하이브 하면서 계속 쌓아나갈 거예요. 계속 쌓아나가고 어떻게 하라고 할 거고. 기말고사 학교에서 정한 기말고사 그 주간에 칠 겁니다. 그 주간에 수업 시간에. 허찬 학생 질문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데이터셋이 A, B 두 개고 마지막에 지금 맵리듀스에서 데이터셋을 두 개 걸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 하나에다가 하던가 데이터셋 자체를 지금 했던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서 데이터셋이 두 개였는데 그 두 개에서 뭐죠? 이 인젝션해서 뽑아서 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맵리듀스를 하던가 아니면 데이터셋 A에 대해서 문제 풀고 데이터셋 B에 대해서 한 문제 풀던가 후자의 질문은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허찬 학생. 네, 오케이. 혹시 질문했는데 해결 안 된 사람 있나요? 내가 위에 질문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자, 질문이 더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가고 지금 질문한 조민 학생은 내가 답을 주고요. 네임노드와 잡 트래커의 관계가 헷갈린다. 네임노드는 그냥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네임노드는 HDFS 머신들 중에서 마스터 역할을 하는 노드에 올라가 있는 HDFS 서버 역할을 하는 머신이죠. 그 다음 잡 트래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환경에서 돌아가는 모듈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근데 네임노드가 마스터 역할을 하니까 이 안에서의 잡 트래커 모듈 자체가 네임노드에 탑재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임노드는 네임스페이스를 관리하니까 HDFS의 모듈이고 잡 트래커는 이 안에서 리소스 매니징을 하는 모듈이죠. 그 모듈이 어느 머신에 들어가 있나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버, 그러니까 마스터 머신이고 그거를 HDFS 용어로 얘기를 하면 네임노드다라는 얘기죠. 조민호 학생 해결됐나요? 컨테이너 데이터가 아니라 컨테이너 리소스가 할당되는 거죠. 아, 뭘 헷갈린지 알겠는데 지금 하둡에서의 서버는 구분을 하자면 네임노드랑 데이터 노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할 때도 뭔가 마스터 역할을 해야 될 노드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네임 노드로 지정한 애가 이 안에서도 잡 트래커가 설정돼서 걔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잡 트래커가 그러면 나머지 데이터 노드가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애니까 명령을 받아서 뭔가 패시브한 역할을 하는 애니까 거기에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컨테이너 그거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돌릴 메모리 사이즈나 뭐 그런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뭔가 리소스들 뭐 그런 것들을 컨테이너에게 할당을 해서 걔가 관리하게 하는 거죠. 데이터 노드 상에서. 메타데이터 정보는 네임노드에 있죠. 메타데이터는 네임노드가 그 각각의 그 뭐죠? 자기가 관리하는 데이터 노드들에 대해서 비어있는 데이터가 어떤 뭐 얼마나 용량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정보잖아요. 그 정보는 네임노드가 가지고 있죠. 강의도 올려줄 거예요. 네. 내가 봐서는 문제가 뭐냐면 조민호 학생은 지금 피지컬한 머신들이 10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 10개 머신이 같은 클러스터에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머신 하나 있을 텐데 걔가 네임노드고 HDFS에서는 나머지가 슬레이브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 노드예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임노드로 지정이 된 애가 이 안에서도 대장 역할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두 개의 강의의 슬라이드를 같이 맞춰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게 그러니까 맞춰서 생각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안에서의 컨테이너가 데이터 노드에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노드에 올라가는 애들의 모듈은 데이터 노드 따로 그 다음에 안에서의 모듈들은 따로인데 그게 그냥 동일한 머신에 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세요. 다음 시간에. 오케이,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일단 줌은 종료하겠습니다.